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일단 정답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몸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체질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살은 쪘지만 대사 예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마른 비만도 있을 수 있고, 대사 증후군이나 전당뇨까지는 갔지만 당뇨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이미 당뇨병까지 진행된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인 사람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겠다?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편타당하게 누구에게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려고 했었고, 일단 1차적인 대상은 대사 이상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기름이 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전당뇨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과감하게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을 끄집어 쓰는 대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을 공급해온 사람에게 당을 끊지 않으면 이 지방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듭니다. 이미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거나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탄수화물을 주지 않으면 몸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부작용으로 이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통, 무력감, 짜증, 우울감,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끊을 때에도 금단 증상이 있듯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금단 증상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힘듦은 조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첫 3일 동안은 사실은 내가 짧은 단식의 효과를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 20g 이내로 줄이면서 되게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망가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식사를 그렇게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근육 손실이 빠르게 오거든요. 근육이 빠지는 것도 불리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단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장간에 휴식을 줘야 되고 다른 호르몬들도 조금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단백질 음식이 쉽게 소화 흡수되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기나 달걀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탄수화물 음식에 비해서 사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3일 동안에 위장간을 쉬게 해주는 목적,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좀 바꾸고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배고픈 걸 참으면 우리 몸에서 적응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픈 증상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 그 다음에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두부는 단백질 중에서 비교적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4번 공급하고, 단백질 쉐이크와 이런 음식으로 내 몸을 빠르게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일이 제일 힘들어요. 4일째에 이제 점심시간에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일반식이 시작이 되는데, 밥을 공급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계속 제한을 하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체지방도 빼야 되지만 근육이 유지가 되거나 적어도 근육이 늘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챙겨 먹어야 되겠죠. 요게 4일차부터 이제 7일차, 첫 일주일의 후반부에 있게 되는 건데, 다이어트가 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빠르면 둘째 날부터 두통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든 거를 일부러 참지 말고 4일차에 점심에 밥 한 끼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을 아예 땡겨서 이틀 차에 점심에 밥을 먹어도 저는 허용을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재밌는 것은 두통이 심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두통이 가십니다. 왜?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이기 때문에 당이 들어오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 몸이 그만큼 당 중독이 돼 있었고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첫 3일 동안은 본격적으로 내 몸이 지방을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자극을 주는 시기에 덧붙여서 장내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장을 쉬게 해주는, 그러니까 짧은 단식과 해독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탄수화물을 공급하면서 일반식으로 들어가는 첫 주의 후반부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내 몸이 지방을 쓸 수 있게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발동을 거는 시기가 첫 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녁도 일반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하되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고, 점심에는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제외한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데, 이때도 좀 질문을 받는 게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던데 저녁에 꼭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냥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4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일반 식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쉐이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 식사를 통해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해줌으로써 포만감 호르몬도 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음식을 먹는 양을 내 몸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견과류와 콩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밥에다가 렌틸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먹게 되면 밥은 한 반 공기를 먹더라도 충분히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견과류 한 줌 정도가 포함되니까 중간에 좀 입이 심심할 때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일반 식사가 2끼고 단백질 쉐이크가 2번인데 4끼 식사를 매 끼니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24시간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2주차에 시작이 되는데 처음 24시간 단식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24시간을 고수하지 말고 일단은 18시간까지는 한번 참아보고 18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면 24시간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주는 일단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이 됐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더 잘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비법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지방 창고가 활짝 열려서 지방을 더 잘 쓰게 하고 아울러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 잘 챙겨 먹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운동도 곁들여서 내 몸이 이제 탄력이 붙어서 본격적으로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이 되면 3주차가 이제 지방이 잘 빠지는 피크 타이밍이 되는데 3주차에는 허용 탄수화물이 좀 더 늘어납니다. 뭐 토마토, 단호박 뭐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고요. 과일도 블루베리 정도를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운동을 강도 높게 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고구마 하나 정도 먹고 운동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허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주차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이틀을 하게 되는데 연달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챙겨 먹다가 불시에 굶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잘 먹는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1주차, 2주차까지 잘 해서 3주차까지 왔는데 3주차에서 오히려 근육이 빠지거나 근육의 증가가 없어요? 거꾸로 2주차로 가셔야 돼요. 뭔가 치팅을 했거나 운동을 열심히 안 했거나 뭔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3주차나 4주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역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 회복이 되는지 체지방이 잘 빠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내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됐다면 세 번째 주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가속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충실하게 잘 시행을 했다면 3주차는 체지방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3주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원하는 목표까지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4주차는 어떻게 가느냐. 개개인마다 좀 4주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매주 미션이 끝나고 나서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첫 주에는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몸이 근육을 끄집어 쓴단 말이에요. 2주차부터는 빠진 근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주차에는 빠진 근육이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3주차가 돼도 근육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체지방이 잘 빠져야 돼요. 이런 결과를 보이면 제대로 잘한 거예요.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었고 간헐적 단식도 잘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4주차에 가서는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주 3일 24시간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저녁 식사에도 밥 반 공기 정도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3주차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서 4주차에 주 3일 단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10명에 2명?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 첫 주에 시작했을 때 근육량까지 회복이 되고 체지방으로 잘 빠진 사람들은 4주차에 주 3일 단식을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육량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4주차에도 3주차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24시간 단식을 해야지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늘리면 자칫 근육이 빠질 수 있어요. 4주차까지 3주 미션을 한 번 더 반복하더라도 3주차에 누렸던 효과가 4주차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주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중이나 체지방을 더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방법이 다르겠죠.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눈금을 보고 체중계 눈금이 전날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4시간 공복을 잘 지키고 24시간 단식도 주 1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체중은 쉽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기에는 치팅데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금기 음식을 조금 섭취를 하더라도 몸은 쉽게 예전 몸으로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평소에는 14대10,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그냥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건강해지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또는 주 3회 들어가는 것은 내가 조금 체중과 체지방, 뱃살을 빼는 조금 적극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데, 이것이 무턱대고 처음부터 주 2회,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었을 때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욕심이 앞서서 아직 몸은 무너져 있는데 나는 빨리 체중을 줄여야 돼 해서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한 달 해보니까 뱃살도 빠지고 지금 막 지방이 빠지는 게 너무 신이 나서 저 한 달 더 해보고 싶은데 더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아니, 몸이 반응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한 달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좋으면 더 이어가도 됩니다. 그럼 더 이어갈 때는 다시 첫 주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3주차를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회복이 되고 체지방이 빠지는 몸이라면 일주일에 2회 24시간 단식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3일 단식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그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 2회 단식은 꾸준하게 하면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욕심이 생겨서 2달째 하니까 많이 빠져서 더 해서 더 빼야지. 이게 이제 3개월째가 되면 체중이나 체지방의 변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큼 안 빠져요.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도 철저하게 하지 않는 한 알게 모르게 내 몸이 눈치채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근육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유지기로 넘어가세요. 유지기에서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많이 움직여서 다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하고 근육량을 회복하면 그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인 겁니다. 일단 저탄고지와 박용우